북한이 주변 국가의 대화 용의를 표명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우리 정부의 역할은 여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외교 안보 라인을 제대로 가동해서 남북 및 한반도 주변 정책 관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 문제에 있어서 객이 아니라 주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북한 당국에 고합니다. 최근 북한 당국자들이 연이어 박근혜 대통령을 원색적인 용어를 동원해 비난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을 모욕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욕감을 느낀다는 것을 북한 당국자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도 말씀드립니다. 개성공단 정상화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는 신뢰로 입주업체들의 방북 신청을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북이 제안한 6.15 남북 공동선언 기념식 행사에 남측 위원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결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민 봉관만을 염려할 것이 아니라 대화의 불꽃을 튼 수많은 선민 후관의 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북의 당국자에게 말씀합니다. 남과 북이 서로의 정상에 대해 최소한의 상호 존중의 정신을 지켜야 합니다. 실명 거론과 용어 사용에는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자칫 사소한 말이 한반도의 긴장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일본의 아베 내각 등 일부 몰지각한 정치인들에게 경고합니다. 군국주의 일본의 광기와 학살의 역사에 대한 섬뜩한 기억을 공유하고 있는 전 세계인들이 일본의 극우파 정치인들의 방언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용서받기 힘든 만행의 과거사를 아예 부정하는 짓은 최소한의 양심과 인류애를 정면으로 배반하는 일입니다. 일본 정부의 반성과 사죄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전병헌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어제 신임 원내대표단이 만나서 1차 6월 임시국회 소집을 기본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6월 국회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는 국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밀어주기, 몰아주기, 밀어내기, 뿌려치기는 경제 선순환을 막는 3대 명폐입니다. 새누리당 정부는 기본적으로 낙수경제에 의지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경제 현실은 몰아주기, 밀어내기, 뿌려치기라는 3대 병폐로 인해서 돈이 돌지 않고 돈이 막히고 돈줄이 끊기는 불락경제의 국면이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불락경제를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경제민주화 관련 법들이 조속히 통과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면 길이 열리는 법입니다. 국민과의 약속, 여야가 합의한 약속을 지켜서 경제민주화의 길, 우리 약속을 지켜야 하는 길,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새로운 믿음을 갖게 하는 길로 함께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6월 국회에서는 서로 발목을 잡고 넘어지는 국회가 아니라 서로 상생하고 공생하는 국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6월 국회에서부터 시작해서 6월 국회부터 더 잘하기 경쟁을 새누리당과 펼칠 것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그동안 반사 이익에 기대는 정치가 아니라 자기 주도형 정치로 나갈 것을 요청합니다. 을의 눈물을 닦아주기 주는 경쟁을 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국민을 위해 더 잘하려는 의지, 스스로의 비전이 주도하는 자기 주도형 정치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의 정도가 자기 주도형 학습인 것처럼
정치의 정도는 자기주도형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서로가 발목을 잡지 말고 약속을 지키고 그리고 국민에게 누가 더 잘할 것인지 국민에게 어떠한 처방이 더 효과적인지를 경쟁하는 잘하기 경쟁을 펼치는 그런 6월 국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대표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개성공단 입주업체는 트리플 의뢰 입장인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정부와의 관계에서도 의리고 북한 당국과의 관계에서도 의리입니다. 그리고 협력업체로서의 경제적 관계에서도 의리입니다. 개성공단 입주업체의 5월 30일 방북 허가 요청을 통일부에서 승인해서 남북에 막혀져 있는 그런 다리를 조금이라도 높게 하고 우리 개성공단 입주업체의 유무를 조금이라도 줄여두는 그런 노력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북한의 대화 시그널을 강인하게 그 평화의 길로 열어가는 그런 전략적인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꽉 막혔던 한반도 정세가 지금 변화의 조짐이 있습니다. 우리 이 정부가 이제 본격적으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신뢰 프로세스가 본격적으로 가동되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사실상 그 작동이 중지된 상태로 오히려 한반도 긴장과 단절의 프로세스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명실상부하게 신뢰 프로세스로 바꿀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전환의 고비에 와 있다. 이 고비와 시기를 놓치지 말고 남북의 평화의 길로 변인하는 그런 지도력을 보여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예, 다음은 신경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간부가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에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료를 지웠습니다. 그 자료를 지우는 프로그램이 디가우징을 쓰지 못하고 디가우징은 하드디스크를 꺼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하죠. 쉽게 다운받을 수 있는 엔타이 포렌식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웠습니다. 이건 얼마나 급했으면, 시간이 없었으면, 누군가가 급하게 지시를 내리지 않았으면 사이버수사대 간부라는 사람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거 반대해야 됩니다. 이것은 서울경찰청 안에서 백주에 그리고 검찰의 수사 직전에 벌어진 공공연한 워터게이트 사건입니다. 최동욱 검찰의 의지와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보여주고요. MB 수호대로 활약했던 한상대 검찰이 민간인 사찰에서 디가우징 수법으로 지웠던 것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최동욱 검찰 지켜보겠습니다. 경찰이 과연 국기문란을 했는지, 경찰이 누구의 하수인으로 일을 했는지 밝혀내야 합니다. 원세훈 전 원장이 이번 주에 재소환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수사 중지, 수사의 끝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국정원이 수사에 매우 비협조적이라는 이 불평, 불만이 검찰 안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 개혁을 한다는 청와대는 왜 침묵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침묵은 공감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당은 아직도 여성 인권을 가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사의 가이드라인으로 돼서는 안 되고요. 민주당 당직자와 보좌관들을 소환해서 민주당이 마치 무슨 음모를 꾸민 것처럼 이렇게 수사 방향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방향 똑바로 잡기 바랍니다. 정보위 지금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보위 위원장이라는 자는 정보위를 안 여는 이유, 못 여는 이유를,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내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위원장을 제대로 할 수 없으면 위원장을 그만두든지 의원직을 그만두든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정부가 곧 100일 맞습니다. 6월 5일이면 100일인데요. 출범 100일 불이행한 게 너무 많습니다. 24건의 대선 공약 목표 법안 가운데 13건 발의됐고 24건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그중에서 정부가 낸 건 2건에 불과합니다.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남북한 잘 보시다시피 불통으로 가고 있고요.
국민 불통으로 가고 있습니다. 진주 의료원, 밀양 송전탑 대표적인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100일 동안, 그리고 선거 5달여 동안 기자회견 한번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인사남맥 아시다시피 불미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14명이나 낙마로 됐고, 윤창중 사태에서 보듯이 한길 사람 속, 애들도 다 아는 한길 사람 속 모른다고 남의 얘기 말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윤창중 사태에서 이틀 동안 대통령이 대변인의 소재를 몰랐다고 국민에게 믿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거 해명해야 합니다. 불이행, 불통, 불미, 산불로 평가받는 100일 반성하고 새로운 정권으로 거듭나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양승조 최고위원 발언이겠습니다. 예, 이명박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기자 추모제기라는 5월 23일 골프를 즐겼다고 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겨누고 정치 검찰을 부려 사냥꾼 몰듯 정치 탄압을 하여 죽음으로 몰고 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번 골프는 노무현 전 대통령님을 2번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웬만한 사람이라면 4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 영기식 때 쏟아진 야유와 비난, 그리고 당시 국민의 조문 민심이 떠올라 누가 지켜볼까 두려워 신경이 쓰여서라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일인 5월 23일 하루 정도는 묵묵히 지냈을 것입니다. 근데 이명박 대통령은 봉하마을 근처인 거제에서 2억 원대 회원권이 있어야 칠 수 있는 골프장에서 골프를 즐겼습니다. 과연 상식을 가진 분인지 궁금합니다. 우리 국민은 이런 전직 대통령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군께 사죄하고 자숙해야 합니다. 부디 그 이름에 걸맞은 도의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남북은 만나서 대화를 해야 합니다. 대화 상대를 구분해서는 안 됩니다. 한 번의 만남으로 문제가 다 풀릴 수는 없지만 남북 간 대화는 만나지 않고 최첨단 무기를 앞세워 군사적 긴장을 높여가는 것보다는 대한민국 안보와 우리 민족 전체에 수천 배나 이익이 되는 행동이라고 봅니다. 북한도 육자회담 복귀 의사를 밝힐 만큼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적극성을 보여 남북 대화 국면 조성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특히 개성공단 정상을 위한 우리 정부의 실무회담 등에 열린 자세로 임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전병훈 원내대표도 언급했습니다만 개성공단 입주자 대표, 남북 경협의 기업 대표들이 5월 30일 방북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완제품 반출, 설비 기계 등의 점검을 위한 것이랍니다. 정부는 이들이 방북 허가 신청에 응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박 회장 최고위원 발언이겠습니다. 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도 이제 석 달이 넘었습니다. 부적격의 그 논란 속에서 지난 2월 26일 취임한 정홍은 국무총리도 취임 90일을 지났습니다. 그 당시 정홍은 총리의 첫 일성은 책임 총리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현재 과연 책임 총리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주의료원 폐업 문제,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 문제 등 사회적 갈등은 장기화되고 증폭되고 있지만 그 현장에 총리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회적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해야 할 총리가 이러한 현장을 한 번도 가지 않고 행사장에 얼굴을 내비치면서 어떻게 책임 총리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저희 민주당에서는 인사청문회 당시부터 정 총리가 책임 총리에는 걸맞지 않다라고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확인되기까지는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나타난 인사난맥에서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수첩에만 의존해서 인사하는 대통령만 있었을 뿐이지 제청권을 행사하는 총리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이제라도 총리가 관리형 총리에서 벗어나서 취임 일성처럼 책임 총리로서의 역할을 다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다고 총리까지 소통하지 않았어야 되겠습니까? 진주의료원 밀양 손정탑의 현장을 찾아가십시오. 갈등의 중재자, 조정자 역할에 최선의 역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난 24일 광주에서는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 폄훼하는 시도를 뿌리뽑기 위해서 인터넷 신고센터를 개설했습니다. 현재 1,300건이 넘는 왜곡 사례가 신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을 뉘우치고 사죄도 모자랄 판국에 현재 왜곡 세력들이 신고 사이트까지 들어와서 다시금 조롱하는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광주시와 함께 이러한 세력에 대해서 끝까지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5.18을 왜곡 폄훼하는 세력이 우리 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동철 의원이 5.18을 포함한 민주화운동을 왜곡 부인하거나 내란죄 등 헌정 질서의 파괴 범죄, 또 친일 반민족 행위라든가 국제 협약에 따른 집단 살해 등 반인륜 범죄를 찬양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역사 왜곡 세력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이를 당면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이용덕